남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잘하면 더 잘하지 덜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네 생활 좀 해. 그냥 귀찮게 좀 하지 마. 해도 잘할 거예요. 많은 여자들은요, 연애를 생각할 때 나한테 정말 잘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연락도 잘해주고 날 참 많이 신경 써준다는 느낌,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채워진다라는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게 여자죠. 그런데 하지만 장단컨대요, 나한테 잘하는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남자가 나한테 잘하게 만드는 게 저는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시길 바래요. 내 친구 미숙이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자랑을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카톡도 보여주는데 굉장히 스윗하고, 뭐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한다, 뭐 저렇게 한다. 진짜 말만 들어보면 와, 세상 남자친구의 정석이다 라는 느낌이 절로 들어요. 그래서 난 물어봐요. 야, 너 근데 이런 남자 어디서 만났어? 그러면은 미숙이가 대답해요. 그냥 소개받았는데. 사실 뭐 질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남자가 진짜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떠한 음지든 아니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뭐 라스베가스에서 정말 칵테일을 한 잔을 마시다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뭐 한국에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 진짜 이런 남자 어디서 만났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했어? 라고 묻는 게 옳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지금부터 그 대답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떠올렸을 때 자꾸 이 남자는 생각나, 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아라고 느껴지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들의 이유는 강한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겠죠. 남성적인 매력이든 아니면 뭐 자상함이든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는다라고 느껴지든 그 임팩트가 이유가 돼서 자꾸 생각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남자들도 여러분을 봤을 때 자꾸 잘할 수밖에 없고, 또 잘하게 만드는 그 여자들은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연애를 해본 분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걸 경험을 했어요. 남자가 초반에 불타올라서 나한테 자꾸 다가오는 경험, 나한테 자꾸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질문도 많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요.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미 그 남자들에게 이유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바로 신비감인데, 나는 아직 상대방에게 마음이 작았을 수도 있고, 혹은 표현하는 게 서툴어서 그냥 말을 아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의 과정은 어찌됐든 간에 남자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와, 진짜 나한테 그냥 잘하고 싶어, 난 너가 궁금해, 너한테 계속 널 알아가고 싶어 라는 어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잘하게 만드는 것을 이미 한 번은 경험을 해보셨어요. 물론 이 예시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부족한 이유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레퍼토리, 그리고 진행되는 스토리, 그 중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정말 잘하고 꾸준히 헌신을 해요. 그러면 과연 이 남자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정말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답은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그 남자는 스스로가 원해서 잘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왜 남자는 스스로가 원해서 잘할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딱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떠올리면 이야기가 쉬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면은 자꾸 뒤가 궁금해지게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해서 남자가 잘하게 만드는 여자들은요, 우리의 연애가 스토리처럼 흘러가도록 만드는 여자들이에요. 어떤 다큐멘터리처럼 정해진 형식으로 정해진 어떤 프레임 안에서 짜여진 느낌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연애가 흘러가는 스토리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냥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은 카톡으로 뭐해? 밥 먹었어? 오늘도 잘 자, 고생했어? 내일 일어나면 연락하자? 그리고 점심 먹었어? 이런 무료한 카톡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이게 정말 다큐멘터리처럼 정해진 형식 안에서 맴돌게 되는 흐름이에요. 결국 잘하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하고 무료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포인트로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 인생이 재미없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연애도 똑같이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딱 두 가지의 가상의 여자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A는 취미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잘 만나요. 그리고 다른 사교 모임도 나가면서 이것저것 하는 게 진짜 많아요. 하지만 B는 하기 싫은 직장생활의 반복, 맨날 보던 재탕 SNS, 또 할 거 없이 보는 드라마를 보면서 맨날 시간을 때워요. 이런 두 여자가 남자를 만나게 되면 대답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냥 남자가 뭐 해? 라고 물어보면 A는 매일 다른 답변이나 변칙적으로 연락이 진행되겠죠. 어느 날은 연락이 느렸다가, 또 어느 날은 연락이 뭐 빨랐다가, 어느 날은 또 이런 대답을 했다가 저런 대답을 했다가, 굉장히 변칙적이에요. 하지만 맨날 B는 매일 비슷한 대답이나 꾸준하게 연락이 잘 되겠죠. 되게 반복적으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자 입장이라도 너무 다른 걸 느낄 수밖에 없겠죠.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인생이 재미가 없으면 레퍼토리처럼 연애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 인생이 재밌고 다행이지만 나의 상황, 감정, 태도, 모든 게 불규칙적으로 변칙적으로 흘러가듯이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스토리를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24시간 붙어있고 계속해서 연락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변칙적인 삶을 살고 재밌는 삶을 살면서 그 순간순간을 공유하는 게 계속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소통하게 되면서 그 남자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지고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계속 잘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선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 이런 질문을 딱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신님, 그렇게 다양한 걸 보여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지 그게 남자에게도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거란 말이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그건 익숙해지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건 그 안에서 습관이라는 게 생겨나요. 남자 입장에서도요, 파블로프의 그 멍멍이 효과처럼 계속 잘하는 게 습관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 150일 정도 연애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미 남자도 여러분에게 잘하는 게 습관이 되고, 그쯤 되면 남자도 알아요. 진짜 이런 여자가 없구나. 이런 여자처럼 자기 인생이 진심이고, 이런 여자처럼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이런 여자처럼 정말 다양한 거 해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여자, 그걸 알 수밖에 없어요. 남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잘하면 더 잘하지 덜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네 생활 좀 해, 그냥 귀찮게 좀 하지 마 해도 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남자가 알아서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제가 클래스 101 연애색 제약 챕터 5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지만,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그 이유는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의 고유한 매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소통 능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것도 남사친들이요. 나는 얘를 남자로 보지 않아서 진짜 편하게 대했어. 근데 얘는 왜 날 좋아하는 거야?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마다의 그 고유한 매력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편한 것과 편안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나오려면은 편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매력이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관계를 망치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편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대해서 그렇다라고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실수하는 부분, 어떤 깨는 행동을 나도 나조차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대해라 라고는 하지만 내가 진짜 편하게 대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건강한 소통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익히 여러분들도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남자한테 빠져서 내가 불안해진다거나, 너무 남자친구를 좋아해서 생각이 많아진다거나, 내가 자존심을 부리게 된다거나, 혹은 남자친구를 떠본다거나, 옹졸해진다거나 등 감정이라는 게 섞여서 올바른 소통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통 능력이 올바르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잘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잘하는 내 남자친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더불어서 연애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고민을 좀 많이 겪고 있다면 꼭 연애색 제약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클래스 101에서 진행되며 총 저는 60개 가량의 영상, 9개의 세부 커리큘럼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구성을 했어요. 다시 하라 그러면 전 진짜 못할 정도로 영혼을 갈아 넣었으니까 분명 여러분들 입장에선 후회 안 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